지금 시중에 한창 떠들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극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보나 마나 이미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반대로 뒤엎은 영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극장에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극장에 다녀온 사람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예술을 핑계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영화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와서는 안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방위 사령관을 했던 장평환 장군은 영웅으로 만들고 애국자로 등급시키고 대통령을 살해하고 이 나라 반란을 일으킨 김재규 일당을 제압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적으로 만들고 반란 구멍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화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진실을 바로 알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 장군 한 사람을 군사 반란 쿠데타의 주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툭하면 하나회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회가 군 내부에 침묵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회가 처음에 생겨날 때 이 나라는 안보가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학을 공부한 선후배들이 그 중에서도 정말 애국정신이 뚝전한 사람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떨어져가는 이 나라를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군에서 뒷받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시민 사태에 경복궁에 모인 5대 장성 5사람이 무슨 마치 하나의 두목인 걸로 몰아세우는데 이런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축지는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장군 이외에는 다 비하나의 출신이에요. 강영시 대장이나 장유원 중장이나 유학성 중장이나 그 사람들이 일선지휘관에 있지도 않고 당시에 부자리에 안 있으면 유학성 장군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군수차관으로 있었습니다. 군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평환이를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정승화 참모총장입니다. 정승화는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을 때 그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방사령관은 공정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방사는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인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정승환을 수사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고 있는 그 앞제비 노릇을 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누가 글을 쓰고 조작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이를 잡으려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5.18에 민주환경을 탄압한 두목이
전두환이라고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전두환이 가족도 아니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희석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형무소 갔다 온 이후에도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5.18에 대한 책임은 당시 계엄사령관인 나에게 있다. 전두환이는 지 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5.18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믿어야죠. 만약에 저는 이희석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허평한 장군 고향의 이웃마을 사람이에요. 허평한 장군도 바른 길을 가지만은 이희석 장군도 바른 길을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합니다. 허평한 장군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에 의해서 부안사령관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노무현이 사람인 줄 알고 대통령 출마하면서 안보 관련 중책을 허평한 장군한테 맡기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수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영달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이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에 그분이 벼슬도 마다하고 이 태극기 집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희석 장군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다면 자기 입으로 5.18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책임이 있다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5.18에 대한 군인치위 명령은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며 계엄사령관인 나에게 있다. 내가 명령했다. 전두환이는 지휘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만약에 전두환이가 옆에 끼어들었다면 내 성질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군이 얘기하는 말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것만 이게 솔깃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역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진실을 바로 얘기해야 합니다. 장태환이는 김재규하고 같이 정성화와 함께 공무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후임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에 사령관으로 왔으면 당연히 전임 사령관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사살당하도록 그냥 박치했는가 조사를 해야죠.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차지 앉아가지고 오히려 정승화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육군참모총장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의심이 간다, 이런 조사하려고 그 사람을 연행하는데 그거를 반항을 하고 연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압하려고 병력을 동원하고 모조리 사살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조리 누구를 사살합니까? 대통령을 죽인 일당을 사살해야죠. 사살하려면. 이런 엉터리 역사를 영화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엉터리 영화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이 진실을 아는 저희들이 목숨을 바치는 한 있더라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12.12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장군이나 전두환 장군이 영관장교 때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선배지만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뒤에 앉아서 뭐를 걱정했는지 차차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대통령 떠밀려서 한 거예요. 담벼락을 넘어지는데 담벼락에 기대서 그걸 막으자니 어깨가 부서지고 거기를 비키자니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자리에 간 겁니다. 밀려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 놈들이 전두환이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5.18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5.18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할 책임도 있습니다. 왜?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으로 5.18을 권력에 의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양민을 학살했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12.12나 5.18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적으로 주고받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들 때문에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대통령을 하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사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